봅시다. 우선 오늘 외심을 배우기 전에 내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내심. 첫 번째.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떠올라야 되겠죠? 원이 있었고 삼각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접해 있는 거죠. 예저번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내심에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왜? 반지름이니까. 그치?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세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더라. 그치? 기억나?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쪼개진 각들이 있을 텐데, 다음처럼 이렇게 각들을 연결했었을 때 이 쪼개진 각의 파편들이 있을 텐데, 그냥 직접 적어볼게. x가 뭔지 따로 설명 없이. 얘네들 다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된다? 90도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I, 여기를 B, C, A라고 잡는다면 기억나? 각 B크는 얼마다?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A다. 맞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공식도 있다. R은 내저번의 반지름이고,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세 변의 합. 다시 말하면 삼각형의 둘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각 꼭지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접선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이 성질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지금. 괜찮아? 좋았어. 지금 한번 크게 봐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배웠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 뭐가 있었지? 이 각을 2등분을 했어. 요렇게. 어떤 특징 있었어? 다른 각 둘이 같아요. 두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았지, 그치? 지금 그림은 이 모양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뭐냐면, 점 A, B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선분을 이렇게 그은 거야. 얘가 바로 수직 이등분선인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있는 점을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렇게 잡고서 선분의 양 끝점과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 PAM, 삼각형 PBM이 서로 합동이야. 왜? R, 근데 빗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R은 아니겠다. 공통,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중점이라 그랬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90도로 똑같아. 그래서 서로 SAS 합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PA와 PB의 길이가 같게 되지. 그래서 거기다가 좀 적어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에서는 선분의
양 끝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선분의 양 끝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좀 필기해 주세요. 요만큼. 여기까지 필기해 주세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데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다음과 합동 조건 때문에 선분의 양 끝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외심. 외심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한다. 정말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의 바깥쪽에 접해 있잖아. 외접원. 이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 그럼 이 외심은 어떤 성질이 있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원이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맞니?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맞니?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어떤 성질이 있었지?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리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죠? 수직이면 이등분 되는 거고 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외심은 이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야. 잠깐만, 아까 내심은 뭐였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건 내심.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맞아? 그래서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성질이 주어져 있게 되는 거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다.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 왜?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무조건 외심이 존재합니까? 다시 말하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만납니까? 그 만나는 점을 외심이라고 할 텐데 꼭 만납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겠지.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못생기든 예쁘든 외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것을 증명을 할 거야. 바로 뭐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만 증명해낼 수 있으면 그 만나는 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만 만날 수만 있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뭐예요? 지금 보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지금처럼 한 점에 만나냐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한 점에서 만납니까?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선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만나. 두 변 AB와 AC의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만나. 왜? 두 직선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평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 얘네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얘는 무조건 만나. 괜찮아? 그런데
내가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잡는다면 OD는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네? 그 성질 때문에 OA와 OB의 길이가 같게 되겠지. 이해되니? 아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선분의 양 끝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OA와 OB는 같아. 그 다음에 OE는 AC의 수직 이등분선이네? 그렇다면 마찬가지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아. 맞니? 그러고 나니까 OB, OA가 원래 같았는데 OA는 OC랑 같아. 그렇다면 OA, OB, OC는 모두 같은 길이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메, OBC는 무슨 도형이 된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됐네. 그죠? 그래서 제가 O로부터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긋게 되면 내 이 점을 F라고 잡게 된다면 삼각형 OBF와 삼각형 OCF가 생겨날 텐데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겠지. 왜? 직각에다가 빗변의 길이 똑같지? 그 다음에 OF를 같은 길이로 갖고 있으니까 RHS 합동이야. 이해되겠니? 따라서 결론, 그렇기 때문에 BF와 CF가 같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OF는 바로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도 수직 이등분선이 되더라는 거야.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OD와 OE가 만나고 있었는데 O에서 대충 이렇게 찍 거봤다고.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같아지니까 요 OF도 수직 이등분선이네. 그렇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모든 삼각형에서는 외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알파벳이 조금 다르죠? OBD와 삼각형 OCD가 서로 RHS 합동이고 따라서 OD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봐봐. 외심일 때 얘가 만약에 내심 문제였으면 이 길이 같았어요 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왜? 외심이니까 여기 이렇게 긋잖아? 그러면 OA, OB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그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OAB는 이등변 삼각형,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이해하시겠니? 당연히 여기는 8cm였겠죠. C2의 길이도.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각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 외심이래잖아. 여기가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야, 너 35도냐? C의 파편도 35도가 됐겠네. 그러다 보니까 180도에서 70도를 차지하고 있죠. X값은 1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5-1번도 볼까요? X값 얼마야? 4. Y값 얼마야? 40도. 이등변 삼각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X값 얼마야? 외심에서 수직으로 만났어? 그렇다면 2등분이라고. X는 5. 맞니? 야, 너 노란색 너 Y냐? 그럼 얘도 Y였겠네.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A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A, OC가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요 각이 120도였으니까 나머지 60도를 나눠 먹었겠죠? y 값은 30이 됐겠네요.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그럼 외심의 위치가 중요한데, 외심 봐봐. 외심의 위치 첫 번째, 예가삼각형은 우리가 지금 보듯이 그냥 내부에 있어.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이렇게 긴 변의 바깥쪽 부분에 존재를 하게 돼. 이 긴 변의 방향으로. 지금 BC가 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둔각삼각형은 외부에 있어.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놓이게 돼.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보니까 OA, OB, OC가 어때? 모두 같아. 이해해? 따라서 지금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빗변의 중점? 그럼 이 문제는 외심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있다. 알겠지? 봐봐. 전추로 보면 내부 아니면 외부 아니면 변 위에 있게 되는데 외심이 변 위에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알겠지? 나의 외심은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니고 근데 변 위에 있던데? 그렇다면 나는 직각삼각형이었다는 거고 그 변은 바로 빗변이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겠지? 변 위에 있는 것은 유일해 직각삼각형이야. 알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합시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심과 외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내심의 성질과 외심의 성질이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주 다행이죠. 정삼각형이야? 그렇다면 내심과 외심의 성질을 헷갈려도 괜찮아. 왜? 내심이 외심이고 외심이 내심이다 보니까 어떤 성질을 막 혼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참고 삼아서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과 외심이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내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 같은 선분에 있다란 얘기야. 각의 이등분선 내에 O하고 I가. 그리고 정삼각형은 일치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 성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필수의 6번이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런데 빗변에 중점 문제가 있네. 외심이라는 얘기가 없어도 우리는 외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겠죠. 얼마씩? 5씩. 따라서 x는 5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직각삼각형이야? 빗변의 중점이야? 외심 얘기가 없어도 얘는 외심 문제야. 따라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포개져 있는 상태인 거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너 40이냐? 나도 40이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x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을 테니까 x는 바로 80.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80도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6-1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처럼 설명이 지금 문제에 다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 직접 보자.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의 대변이 바로 빗변이죠. 빗변에 중점이 있어?
외심 문제라고.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따라서 7, x값은 얼마다? 14가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x값은 14입니다. 그 다음에 너 100도? 그렇다면 나머지 얘도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80도를 나눠 먹었겠죠? 여기 몇 도? 40도. 그렇다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이 40도니까 y값은 5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만큼 좀 계속 반복하고 있어.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접원의 넓이 또는 둘레. 아무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거니까 빗변이 뭐가 된다? 이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맞니?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4. 맞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레든 넓이든 계산하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까먹으셨을까봐 원의 둘레, 원주죠? 구하는 공식 2파이r 원의 넓이 파이r 제곱. 알겠지? 넘어가 보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공식이 되는데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내심이랑 비슷해. 대신 아까는 각의 이등분선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x가 이쪽으로 같아. y, z. 아무튼 x 두 개와 y 두 개와 z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은 맞아. 따라서 각각의 파편들의 합은 90도야. 이해할 수 있겠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봐볼까요? 봐봐. x, y, z, z. 맞아?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로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 AO의 연장선을 보면 이 각의 크기는 2x야. 맞아? 그리고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본다면 요 각은 외각이니까 2z야. 따라서 각보크는 BOC야. 각보크는 2x 더하기 2z인데 x 더하기 z가 뭐랑 똑같아? 각 A랑 똑같은 거지. 맞니? 이거 봐봐. 각 보크. 2x랑 2z 더한 거잖아. 맞니? 그런데 x 더하기 z는 각 A랑 똑같단 말이야. 각 보크는 이 각 A야. 그래서 암기해두면 편해. 알겠죠? 각 BOC는 이 각 A다. 맞니? 혹시 내심에서 공식도 한번 잠깐 복습해볼까? 각 BC는 뭐였지? 90 더하기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에 이어서 헷갈리면 안 돼.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번 20, 30, x. 쪼개진 파편들의 합은 9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x값 얼마입니까? 40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혹시 아시죠? 여기에서 지금 x도 이렇게 x 자체에 도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x값은 42라고만 적으셔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은 도 없이 그냥 x가 나오면 40도 이렇게 단일도 붙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조금 말장난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니까. 깍보크 나왔네? 깍보크는
이 각 A라고 104도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다 똑같은 얘기여서 여길 잠깐 볼까요? 물론 저는 외우기 싫어요. 그거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이 문제를 만약에 풀어. 그렇다면 잠깐만 너 35도냐? 그럼 여기도 35도일 거고 여기는 20도가 됐을 테니까 쪼개진 각인 요만큼의 크기는 35도와 20도와 그 다음 이 각을 합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얼마냐? 35도? 35도쯤이 됐겠네? 맞니? 따라서 여기도 얼마? 35도.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35도, 35도, 70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x값은 얼마? 110도. 이해되니? 180에서 70을 빼야지 이 각이 나올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단 몇 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너 20이냐? 각 보크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꼭지각의 2배라고. 55도의 2배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각이 55도였으니까 2배 하시면 110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도 괜찮을 거라고. 이해되냐? 다시. 7-2번도 잠깐 보죠. 각 AOB, 각 BOC, COA가 2:3:4래. 우리가 초딩 때 배웠었던 실력을 발휘해볼까? 전체는 360도니까 2:3:4 아홉등분한 것 중에서 2개 갖는 게 바로 각 AOB죠. 얼마입니까? 80도. 얘는 3배 하는 거죠. 120도. 4배 어떤 거죠? 160도. 이렇게 됐겠네요. 각각의 각이. 여기다 적을까? 여기는 80도, 120도, 160도. 이렇게 됐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각 AOC의 크기는 160도가 답이 됐을 거고요. 각 A, B, C는 얼마입니까? 지금 얘는 이런 얘기죠. 야, 여기가 160도야. 여기 몇 도니? 그러면 각 보크랑 비슷한 거죠. 꼭지각의 2배가 돼야지 160도가 됐을 테니까 이 꼭지각의 크기는 80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활용에서도 잠깐 저랑은 내심과 외심이 섞여져 있는 문제 좀 잠깐 풀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7번입니다. 7번 약간 볼까요?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처럼 주어져 있을 때 각 A가 뭐냐고 물어본 거야. 각 B 크네. 내심 아니야 얘는? 그치? 내심이지. 내심이 각 B 크는 90 플러스 2분의 1 각 A라 그랬어. 근데 각 B 크가 115도래잖아. 그쵸? 그렇다면 넘어가시면 25도가 2분의 1 각 A가 됐겠지. 따라서 각 A는 몇 도야? 50도. 야, 너 50도야! 그 다음, 각 보크를 물어봤어? 각 보크는 이 각 A라고. 근데 각 A가 몇 도야? 50도. 따라서 각 보크는 얼마다? 100도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잘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먼저 여기 34페이지까지를 지금 빨리 직접 풀어보십니다.